1. 비행기가 격추될 것이다. 2. 100배 더 넓은 1. 미국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2. 일본은 우리는 사기당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놓고 여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론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바이 아메리칸을 강요하는 법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무시됐고 오히려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법안이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국은 바이 아메리칸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보다 많은 투자를 약속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선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국장에 참석한 뒤 오는 29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IRA에 대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아마 별다른 소득 없이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독거리려고 방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될 겁니다. 퀴어 늦게 한국 정부도 나서면서 일본 유럽연합 EU, 스웨덴 등과도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은 요지부동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소관이라 대신하고 의회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진 움직이지 않을 태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난공불락 같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연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판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한국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관철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우선 자국 이익과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는 심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국이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미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정책 변경을 해준다. 어림도 없는 얘기일 겁니다. 미국이 강경하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줬으니 예외로 둔다고 하면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 IRA 대응 카드 중 하나로 사실상 통상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예정이라고 했으니 지금 협의나 하는지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는데 왜 한국은 혼자서 호구짓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이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린 뭘 한 걸까? 이 제목은 미국이 중간에서 7조 원 투자를 떼앗아 갈 때까지 도대체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사설입니다. 세계 3위 웨이퍼 업체 글로벌 웨이퍼서가 당초 독일 기업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은 올 2월경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은 공장 건설비가 싸다는 점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중순 러문도 장관이 업체 대표와 1시간가량 통화한 후 2주 뒤 미국 내 신공장 건설 계획이 발표된 점을 짚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7조 원 투자를 위해 뛰는 동안 한국은 해당 업체와 접촉하고도 신기술 이전 효과가 없고 보조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미국에 비해 유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사설은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한국 정부는 어느 선까지 나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 면을 예로 들면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온 기업을 내쫓은 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면 한국의 경우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124% 급증했지만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16%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만 외국 기업은 국내 환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인 미국조차도 대통령 행정부 의회가 일체가 돼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풀어가며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사설은 정부의 뼈아픈 일침을 놨습니다. 7조를 투자하겠다고 온 기업은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면서
겉으로만 민생 외치고 경제 회복 외칩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했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모두 합쳐 몇천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7조 원 투자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기업들의 특혜를 주고 있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온갖 특혜를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3사가 2025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17조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했는데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 못한다고 하면서 그만큼 한국 일자리가 또 경제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IRA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반강제로 끌어오고 인플레를 잡겠다는 취지의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안이지만 미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플레를 잡겠다는 건 허울 좋은 망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더구나 겉으론 중국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가 소유한 볼보의 S60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이라는 겁니다. 볼보는 스웨덴 기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엄연하게 중국 지리자동차가 최대 주주입니다. 미국은 뉴욕 증시에서 중국이 일정 부분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중국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엇박자를 놓은 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스웨덴의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나오는 까닭이고 나아가서 볼보 딜레마를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배터리를 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중국 견제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비현실적인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배터리 판매 업체인 한국 배터리 3사들만 죽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배터리를 팔려면 너희들이 중국산 대신 다른 소재를 찾든지 만들든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는 찬성하지만 짧은 기간만을 주고 그 기간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협박과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배터리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대처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정부 자신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으니 결국 미국은 전기차용 배터리는 한국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노 하면 미국 전기차 양산 어려워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테슬라가 미국 판매용으로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배터리도 일본산이 아닌 70%가 중국산 소재입니다. 또 미국에서 중국산 맞겠다고 해도 유럽은 아직 중국산 CATL 배터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CATL은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혼자 제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중국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국산 첨단 제품 판매를 중국에 금지시키는 것도 미국 내 각 부처에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금지 품목의 80%가 중국에 문제없이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도 중국 수출에 있어서 반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 팔아야 미국 이익이 극대화되는데 왜 안 파느냐는 겁니다. 자신들은 뒤로 중국에 수출하면서 애꿎은 한국만 이리저리 채고 있는 겁니다. 만만한 게 한국입니다. IRA에서 규정한 핵심 광을 조건은 중국을 제외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광물과 소재의 가치 사슬은 이미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광물 채굴은 중국 비중이 약 20%지만 정제 재료는 90%에 달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세계 각지의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채굴한 원료를 중국 또는 현지에서 재련의 각지에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편 리튬이나 화유코발트 등은 테슬라에도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계의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원료 이후 소재 단계인 양음극재의 중국 생산 비중도 60%나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어떤 기업도 IRA의 배터리 보조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와 각각 합작 배터리 회사를 세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국이 진정 전기차의 자국 내의 생산을 원한다면 내년 후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 미국 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또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배터리 업체들과 미리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자 동맹국을 배려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가격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널뛰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대의 에너지난을 맞이하고 있어 가스 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이번 겨울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이 8월 30일 일부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엄포를 놓자 유럽 가스 가격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 즉 10배가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역시 급등해 평소 10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나오던 독일의 가정집에선 7월 전기요금으로 900유로, 유리된 120만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합니다. 독일 기업들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공장 가동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 31일 이후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가버리면 독일과 유럽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암흑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 G7 선진국들도 에너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일본의 국가 전력망을 담당하는 인프라에 납품된 일본 업체들의 부품이 불량인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납품을 위한 시험 성적 조작과 품질 조작을 일삼았던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올겨울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블랙아웃까지 전망되는 상황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일본 당국이 기존의 품질 조작을 일삼던 자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려는 상황에 일본의 언론들은 자국의 핵심적인 전력 공급만 한국에서 담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무역 통계가 발표되자 일본 경제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본의 상반기 무역 통계는 역대 최대 적자의 불황형 엔저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금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1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 수지는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197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에 일본의 경제와 산업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결과들이 현재의 무역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에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 일본 산업계 전반적인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본 정부는 긴급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원전 개발과 건설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안전을 이유로 7개의 원전을 가동 정지했으며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행보에 앞장섰지만 최근 에너지 주권을 갖지 못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유일한 에너지 독립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시사하자 주변국들의 불안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하든 말든 큰 관심이 없으며 이치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만 일본 원전에 대해 냉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없을 것이란 다짐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재개 발표와 동시에 후쿠시마 이후 폐쇄가 결정났던
일본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진단이 시작되자 상상치도 못한 불량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원전은 물론 첨단 제조업체의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강업체인 일본제강소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원전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전용 핵심 부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품들 원전 내 터빈과 터빈에 축이 되는 회전 샤프트, 그리고 발전기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코일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원전들은 설계 수명이 50년이며 중요 핵심 부품들도 비슷한 수명을 보장해야 하지만 품질이 조작되어 고장을 일으킬 경우 후쿠시마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감사는 이제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적인 조작 부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조작 현재 알려진 1998년부터가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에 조작된 부품이 탑재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당시 고베제강의 품질 조작이 드러나며 5위 원전 3원전 3몇 달씩 가동이 중지되는 등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원전에 탑재된 고베제강의 부품은 원자로 경납용기와 발전 설비에 장착되는 알루미늄판과 구리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 제조업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졌고 수출하기로 예정된 물량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의 원전 중앙제어실 부정과 미쓰비시 전기의 허위 검사 성적표, 도레이의 성능검사 부정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청마저 8년간 건설사 수주 실적을 고의로 중복으로 계산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가리지 않고 품질과 실적을 조작하자 일본 당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품질 조작 부품과 제조업체들을 원전 사업은 물론 국가 핵심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원전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원전 관련 중대 사고가 하나도 없고 국제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 조작 같은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본 당국이 이런 검토를 하자 일본 언론에선 자국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제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전혀 없는 일본의 원전과는 다르게 한국의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 며칠 전엔 이집트의 3조 원 규모 수출 사우디엔 원전 수출 마무리 단계 절차를 밟고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2의 후쿠시마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한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안심하는 게 낫다며 한국 부품 도입을 적극적인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우리 원전의 핵심 부품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 측에서 한국산 부품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품질 조작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 제품을 참고하여 개선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 전력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일본은 한시라도 전력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자국의 불량 부품 때문에 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일본의 고이지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위기 상황에 근접한 3%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일본의 가정집은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을 정도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존심을 구기고 한국과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전력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미국 주도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에 일본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존 원자로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킨 SMR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을 1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소형 원자로이며 일반 트럭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발전 용량을 작게 하고 위험성은 더욱 작게 해 한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SMR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현재 중앙 집권식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으로 공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소외 지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섬나라인 일본 특성상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일본이 한미 주도의 SMR 프로젝트에 참가해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